네. 저희 지금 아침 창시 영화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수업 창시 영화. 아, 이번에 고3 모의고사 몇 시간 지금? 1등급 받으면 모르겠어요. 10만 원 준다 했는데 네. 1등급 받으면 한 번도 없어서 아, 10만 원. 그러면은 고이 주면 되겠다. 거의 주면 고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의 럭키비. 아 이것도 모의고사도 저기 있어요? 고3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3은 아 모의고사 공부를 하나 안 해서 그게 너무 긴 것 같아요. 저거 K 이렇게 그냥 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마이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단 달팽이관을 보죠. 내가 다른 강의실로 옮겨달랬는데 다른 강의실이 남는 게 없어. 헤헤 다 찾아보면은 비슷한데 참. 그래서 수학 강의실을 뺐고 우리가 갖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기에 고등학기에 수학 전문 학원이라 일단 갑시다. 이게 좀 됐다 끊겼다 하네. 1문단부터 읽을게요. 1문단은 이제 달팽이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리프액이 차있는 달팽이 모양의 척박 기관이다 라고 하니까 아 화제 제시하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달팽이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림은 달팽이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으로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죠. 그리고 기저막 말고 얘들아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뭐가 차있대요? 림프액이 차있다고 하죠.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쌤 횡단면의 반대말은 뭐죠? 종단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단면이 종단면은 가로로 위에서 본 걸 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볼래? 이렇게 자른 게 종단, 이렇게 자른 게 횡단입니다. 종횡무진이라는 얘기죠. 종횡무진이 뭐예요? 이렇게 옆으로 갔다 위로 간다고 왔다 갔다 종횡무진. 무진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종단면이요? 네, 종단. 아니야. 아니 독서를 이 글로만 보지 않고 이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의 교육 자체가 이게 아, 이상해요. 당연히 연구해야죠. 선생님 그러실 아 진짜로 길을 잘라버릴 순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싶네 진짜. 그래서 자, 털 기저막과 털 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와 세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세기는 제가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는 게 세기일 거고요. 높낮이는 소프라노, 알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2문단 1문단 내용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달팽이관에 대한 설명. 네, 달팽이관의 구조와 기저막과 털세포의 역할 정도가 되겠죠? 달팽이관의 구조와 기저막과 털세포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한다?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한다 라고 1문단 마지막에 썼으니까 2문단의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겠죠? 자, 2문단 귀 바깥에서 생기는 소리의 파동이 소리는 파동으로 전달되죠. 입자가 아니라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했으니까 우리 화살표 해야겠네요. 림프액 파동, 림프액 기저막. 달팽이관에는 파동, 림프액 기저막으로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진동되겠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면 소리가 내부에서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근데요. 네. 이 그림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달팽이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세로로 잘랐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잘렸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귓구멍이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귓구멍이 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예를 왼쪽에? 들면 아, 이제 여기 크기가 있으면 이렇게 귓구멍이 있고요. 달팽이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대가리요. 네? 눈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여기가 바깥쪽으로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바깥쪽에서 이 안쪽으로 갈수록 달팽이관이 꼬이는 거고요. 이 안쪽에서 뇌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자르. 그리고 지금 자른 거는 요렇게 세로로 자른 거죠. 그러면은 림프액은 어디 차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찾아서 적어놔죠. 아마 이 위아래 달팽이관 자체가 차 있는 거. 이 위아래 기점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아니. 다 림프액이 쳐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냥 아니 달팽이관 밖에 있는 건가? 아니야. 달팽이가 아니, 달팽이관이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아. 이거는 그림 자료를 봐야겠다. 네, 찾아보세요. 그림자를 찾아보시죠. 달팽이관이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팽이관이 고장난 청각장애인들은 균형을 제대로 못 잡습니다. 네. 가능한 거를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빔이 됐으면 바로 보여드렸을 텐데 이 조그만 강의실에 빔까지 가져오면 아, 너무 쌤 더워. 제가 또 총대 메고 또 말해드릴까요? 또. 네, 싫었어요. 여기 교실 싫대요. 그치. 바꿔주면 나간대요. 나가서 학원 차리겠다. 바로 옆에 6파인에서 나온 시합. 아 이런 식이구나. 네, 그거 공유해 주세요. 근데 이게 아닐 수 있어. 대체로 요거는 중고등학교 과학 수준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단톡방에 보내주시죠. 토끼를 끼고. 그냥 달팽이가 따라서 풀려야 되네요. 네. 어쨌든 그 액체가 달팽이관 안에 있는 게 맞는 게요. 이 액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의 어지럼증을 느껴서 자기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달팽이관 안에가 액체로 쳐 있어요. 안된 거죠? 그렇게 단톡방 확인해 주시죠. 저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서 아직도 고장 났어요? 아니 고장난 거를 들고 오고 쓰고 있는 핸드폰 두고 왔어요. 착각해가지고. 네, 그러지. 아까 중간에 오성대 문제 풀 때 갈까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고사하고 얼마나 70에 나왔나? 전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돼도 뭐 딱히. 이제 저도 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달팽이관 뭐 이런 거를. 자, 어쨌든 계속 읽으면 자 중요한 건 요거겠죠. 소리의 파동이 소리가 빡 하면은 파동이 생기고 요 파동이 뭘로 전달이 되고요? 파동이 안에서 림프액으로 전달되고요. 림프액으로 전달된 게 기저막으로 연결되더라. 이거는 부분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슬래시 치시고요.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이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뭐에 따라다가 다수. 주파수에 따라 주파수 밑줄, 최대 진동 부위 밑줄. 자, 어떻게 주파수에 따라 다른지가 이제 곧 나오겠죠.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단단한데 단단할수록 높은 곳에 크게 떨리더라 라고 했으니까 나끝. 붓기와 그리고 진동과 주파수가 서로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다 라는 거죠. 붓기가 셀수록 진동이 많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런 거잖아요. 단단할수록 높은 주파수에 진동이 많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주파수가 들어올 때 붓기가 높다면 진동이 많아진다 라는 이 순서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쌤. 네. 나 뭐 질문을 했지? 그러니까 네. 높은 주파수면요. 네. 높은 주파수면은 주파수가 진동 아니? 네, 주파수가 높다는 건 소리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소리가 높다는 거는 어떤 거? 그게 소리가 높은 거예요? 네. 아까 네, 소리가 낮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핵입니다. 아가 진동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높은 주파수. 뭐야? 이거 주파수 틀렸네. 요거 짧을수록 높아져. 이게 낮은 주파수. 그리고 하긴. 재밌어. 높은 주파수. 즉, 잘 표시하네요. 즉,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붓기가 센, 진동이 센 어디다? 바깥쪽이다 라는 걸 잘 표시했습니다. 이때 또 슬래시 치시고요. 귀 바깥쪽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부들? 그럼 단단한 부위가 단단한 부위가 짧아요. 그쵸? 네, 그쵸.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만 진동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아니라. 그쵸? 그쵸. 딱딱한 부분은 짧고 나머지는 다 연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달팽이가 자체가. 그리고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나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가령 요 바깥쪽에서 진동하는 붓기가 센 애들 같은 경우 완만하지가 않겠죠. 앞부분이 완만하지 않고 뭐야? 처음부터 빡시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겁니다. 왜죠? 왜냐면 처음부터 얘는 들어오자마자부터 최대 진동수니까요. 진동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최대 진동 들어오자마자. 근데 만약에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 대한 자극을 줬어 내가. 그럼 얘는 여기가 최대 주파수라고 치자. 그럼 이때는 완만하게 올라왔다가 탁 꺾이겠죠. 근데요. 네. 진동이 점점 줄어들면은 중간에서 왜 갑자기 하이햇을 치고 내려가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과학적인 원리니까. 거기가 제일 진동하는 부위에서 그렇죠. 제일 높은 진동인데 왜 문제는 왜 줄어드냐는 걸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게 줄어들다가 왜 중간에서 갑자기 응? 이러면 아니 줄어들지 않아. 예를 들어 여기가 내 최대 주파수인데 이 음역대를 터치했잖아. 그럼 앞에서는 완만히 올리다가 팍 여기서 고자를 찍고 내려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내려가냐를 물어보는 그치? 왜 내려가냐 묻는 건데 그것까지는 내가 아니 과학 아니 아니.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왜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만 주파수 찍으세요. 맞아, 사실 맞아. 안쪽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문과 이슈. 굿디가 100이 완성인 거라고 칩시다. 근데 굿디가 100이 완성이면은 어디가 100이겠어요? 여기가 100이겠죠? 여기가 50일 거고 여기가 0이겠죠? 근데 100에 해당되는 뭐 100Hz의 주파수를 준다면은 얘는 처음부터 피치 올려! 50의 주파수를 줬다면은 만약 50Hz가 59기에다가 대응을 한다. 실제는 아니겠지만 그럼 이 경우는 완만히 50 피치 올려!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5 정도의 붓기에 15Hz가 반응을 해. 15Hz 넣어주면은 서서히 올라가다가 피치 올려! 내려가요. 이런 거랑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자기들이 반응하는 그 주파수에 반응하는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굵기까지 완만하게 가다가 굵기 최고점 찍고 감소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높은 목소리를 들으면은 귀 바깥에서 그냥 커져버리고요. 낮은 목소리를 들으면 이 안쪽까지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게 낮은 목소리인 거예요. Let's go. 자, 3문단 갑시다. 자, 2문단 정리해보죠. 2문단 정리하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기저막과 주파수의 관계. 그렇죠. 기저막의 굵기와 주파수와 진동수의 관계. 주파수와 기저막 굵기와 진동수의 관계. 주파수와 기저막 굵기와 진동수의 관계. 이걸 우리 선거로 잘 빼야 돼.
사탕은 잘 안 치시는 거 아니죠? 몰라요. 아니 이거 설탕은 살안 지나서 처음 듣는데. 살짝을 씹는 소리만 들어봤는데 되게 참신하다. 사람 처음 쳐. 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얘 끊은 것 같아. 혹시 이 마이크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입니다. 네, 그냥 쌤 목소리만 나와요. 생 목소리로 하죠. 펜스가 낫지 않아요? 생 목소리 하는데 생 목소리 잘 들리면 그 생거 할게요. 근데 지금 생기는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일을 하지 않게요, 지금. 핸드 마이크 쓰면 핸드 마이크 가나? 근데 핸드 마이크는 소리가 너무 크다. 내가 왜 마이크를 쓰냐면은 마이크를 안 쓰면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 크게 낸다? 그러면은 높은 주파수가 나와. 그럼 기저막에 바깥쪽부터 떨리겠네요. 그쵸? 그래서 들릴 때 되게 피곤해. 그냥 들릴 때. 확실히 그래서 그런 쌤들 있잖아. 여자 선생님들 수업 들을 때 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자 선생님들은 저음인 인강 강사가 보통 많은데 그게 그런 이유예요. 여자 강사들은 롱런하는 여자 강사들은 다 저음입니다. Anyway, by the way, 이거 뭐 마이크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2문단 정리했고요. 네, 3문단 가볼까요? 자, 3문단. 기저막이 진동하면은 털 세포가 반응하며 털이 휘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거가 되냐면요. 파동이, 소리가 나고 파동이 돼서 림프액을 진동시켜서 기저막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럼 이 기저막이 진동을 하면은 어디에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털세포. 네, 기저막이 털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털 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 휜다라고 되어 있죠? 휘면서 전기신호. 네,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이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은 4문단에 이 전기 신호는 털 세포가 뭐를 방출하도록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하게 된다면 뭐가 된다고요? 털세포랑 연접한 신경 섬유를 흥분시켜. 신경 섬유를 흥분시키면요, 5문단에 신경 신호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신경 신호가 발생하면 이것들이 신경 섬유를 따라서 분해시켜요. 네, 어디로 가요? 중뇌로 가서 중뇌에 청각피질. 되네. 네, 되뇌까지 갑니다. 되뇌 1차 청각 피질로 가게 됩니다. 까지의 흐름을 제가 3문단, 4문단, 5문단을 넘나들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 틀렸던 기억이다. 이거 틀렸어, 이거. 아, 19번만 틀려. 나 16번 질문, 17번이니까 17번 질문 맞아? 17번. 이거! 와, 깜짝아. 방금 기저 막히게 떨렸다. 아니야, 근데 잊어버려. 잠깐만. 약간 바깥쪽부터 그죠, 들렸다. 그죠. 맞습니다. 자, 요게 3, 4, 5문단은 제가 넘나들면서 정리한 거고요. 예원이가 정리한 거는 각 문단별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3문단, 기저막이 진동돼서 털세포가 반응해서 털세포가 휘어서 전기신호 발생해서 신경 전달 물질 방출해서 신경 섬유를 흥분시켜서 신경 신호를 발생시켜서 중뇌에서 대뇌로 가거라 라는 걸 똑같이 잘 적어놨죠. 네. 흐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시 3문단 와서 정리해 볼게요. 3문단.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해서 털이 휩니다. 털이 휜다는 게 곧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을수록 많이 휘고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한대요. 털리는 횟수가 저한테 똑같은 얘기죠. 이거 보고서 제 눈이 좀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말이 두 번 줬지. 따라서부터가 표시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했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가? 주파수가. 다를수록 네, 주파수가 높을수록 뭐에? 바깥쪽. 붓기에 영향을 미쳐서 뭐가 다르다? 진동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문단에서 정리했잖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계속 결국 똑같이 다이아 표시해 줍니다. 정리하는 말이고요.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털세포가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주파수와 일치하더라. 이지. 이제 18번에 4. 주파수와 결국 털세포 진동이 일치하더라 라는 거죠. 이때 앞에 슬래시 하시고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전달되면 영역이 겹칠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주파수 200Hz 듣고 음악 듣고 있는데 밖에서 또 200Hz 소리가 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차폐 현상이라는 거죠. 19번으로 연결되나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때 이런 거 넣어준 겁니다. 자, 3문단 정리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저막과 털세포의 관계. 네, 기저막과 털세포의 관계 아니면은 기저막과 털세포의 진동. 털세포의 힘 뭐라고 하죠? 기저막과 털세포의 관계. 기저막이 진동할수록 털세포도 진동하더라, 똑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문단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서 털세포랑 인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왜?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500번만 흔들릴 수 있는데 주파수가 1000번 흔들린다고 해서 얘가 1000번 흔들릴 수 없죠.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4문단은 무엇과 무엇의 얘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네,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섬유. 그래서 신경 섬유겠죠. 아 그래서 이게 돌고래 소리를 저희가 어쩌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다른 건데 아마 비슷할 그리고 5문단 신경 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 신호는 신경 섬유를 따라 중뇌와 대뇌로 전달되면 처리가 됩니다. 즉 처리를 하는 건 누구다? 대뇌다. 그렇죠.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소리를 처리하는 건 어디라고요? 대뇌. 우리 1학년 때 고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각 피질? 네, 그 내용이랑 비슷한 겁니다. 계속 1차 청각 피질은 얼굴 쪽에서 뒤쪽으로 이어진 긴 띠를 생겼는데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 안쪽과 연결되고 뒤쪽일수록 바깥쪽에 연결되는데 그럼 바깥쪽이 어디예요? 뒤통수. 그죠, 여기죠. 붓기가 센 거죠. 바깥쪽이 붓기가 센 거죠. 예. 즉 다이아 표시하고 밑줄 쳤어야 되죠?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별 신경섬유는 민감하게 반응한 주파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바깥에 있을수록 높은 주파수에 반응을 하고 안쪽에 있을수록 낮은 주파수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뒤통수는 높은 주파수, 높은 붓기, 높은 진동을 가진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저막에 위치해 있는 털세포와 인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 주기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됩니다. 네. 주기가 짧을수록 높아요? 넓을수록 높아요? 상관 없죠. 주기라는 거는 크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맡기지 말고 아까는 제가 이런 그래프랑 높이가 똑같다고 치고 사인. 네, 이런 거랑 절대값 사인. 크기의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아, 아니네. 아니. 이게 높이. 반대 아니에요? 저런 거 있어. 근데 주기가 많을수록 주파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그러니까 높낮이가 높은 소리인 것 같아요. 얘가 네, 주파수가 소리 주파수가 높아지고. 높은 파도.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기가 아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 높은. 네, 높을수록 주파수 높을수록 소리가 되게 높은 소리, 되게 네. 높은 소리, 높은 소리, 큰 소리, 높은 소리, 큰 소리 다른 거. 큰 소리. 큰 소리는 근데 진폭이 크기라는데요. 좋겠다. 진폭이 요게 크기고 요게 높이. 근데 원래 독서 지으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는 게 아니랬어요. 맞아 그렇긴 해요. 그 주파수 정도는 주파수 좀 알아내는데 배경지식으로 줄 수 그럼 있죠. 제가 한번 더 다시 쉬는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래서 17번의 답이 4번인 이유는 5번 17번의 답이 5번이라고 4번. 네, 4번인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여기서 혈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는 4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2번 골라서 틀린 거 아직도 있어요. 19번은 필기 잘했나요? 요 주파수, 요 뭐지? 그래프의 안쪽 값이 천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 안쪽 값보다 높은 데시벨이 주어져야지만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거죠. 데시벨과 헤르츠의 관계를 혹시 잘 아시나요? 데시벨이 크기 있고요. 헤르츠가 주파수라서 높은 주파수가 안 들리죠. 우리가 돌고래는 듣고 인간은 못 듣는 게 주파수고, 그리고 야! 이렇게 듣는 거는 데시벨. 그래서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이거 끼고 있잖아. 데시벨 때문이죠. 주파수 때문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듣는 주파수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 못 듣는 주파수가 있죠. 그건 뭐야? 그죠? 아무리 소리 크게 해도 늙은이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 그거 못 들었을 때 아 내가 진짜 나이가 먹었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어폰 하도 많이 끼고 다녀가지고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못 듣는데요. 네, 여러분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케이. 그리고 예술이나 엠마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5시 반 좀 넘어서 끝나지 않을까요? 5시라고요? 네.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